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지진 2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속보를 한번 올렸었죠. 자,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콘도가 안전하고 어떤 콘도가 안전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 콘도의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보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진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금 보시면 여기 만달레이라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미얀마거든요. 만달레이. 자, 그러면 여기 빨간 점 있죠? 여기입니다. 만달레이가. 자,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면 치앙마이입니다. 여기 점 찍혀 놓은 게. 방콕이 여기에요. 치앙마이에서 방콕이 가깝습니까? 만달레이가 가깝습니까? 만달레이가 가깝죠. 어마어마한 거리죠. 자세히 보시면 하노이에서 방콕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거리를 잘 이해 못 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면,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차 가지고 가면요 한 700km 정도 나옵니다.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직선 거리가 680km입니다. 얼마나 먼지 아시겠죠? 차 가지고 가면 9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평소에는 여기서 지진이 나도 방콕에 영향도 안 미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콕 사람들은 지진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기 태풍도 안 와요. 여기 왜 관광을 많이 오냐면 지진도 없고 태풍도 없고 자연재해가 별로 없어요. 물론 우기 때 비 많이 내리면 침수가 많이 됩니다. 48%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도시가. 그래서 제가 원래 미얀마에 가고 싶었던 데가 있습니다. 바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만달레이에서 가까운데 2016년에 여기서 지진이 6.8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갔고요. 그 뒤에는 가고 싶었는데 내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못 갔습니다. 여기가 정말 이쁩니다. 여기 지구 스팟으로 가장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지진도 났었고 그 뒤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갈 수가 없는 지역이 된 거죠. 자, 근데 그때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6.8짜리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콕에 영향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SNS 있지 않습니까? 누가 SNS 인생 낭비라고 하는데 이번에 느꼈습니다. SNS는 인생 낭비라는 걸. SNS 보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자, 처음에 이 일이 벌어진 날, 지금 보면 앞에도 얘기했지만 방콕이 어마어마하게 멀지 않습니까? 근데 방콕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방콕 안에 외국인 제일 많고요. 태국인들은 처음 느꼈고 거기다가 특파원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쪽에서 벌어진 일인데 전부 방콕 얘기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방콕이 피해가 크겠습니까? 치앙마이가 피해가 클까요? 치앙마이가 피해 크겠죠. 치앙마이는요 하루쯤 지나니까 이제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쯤 되니까 이제 미얀마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언론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SNS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떤 것까지 봤냐면 어떤 아줌마가 올린 건데 여진이 있다라는 거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여진이 보면요 전부 다 뭐 4점 몇, 5점 몇 그래요. 아니 여기가 7.7짜리가 나갔고 방콕에 왔을 때 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어떻게 5점 몇 짜리가 여진이 방콕까지 또 옵니까? 본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지진은 계속 있었어요. 그건 아무런 영향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왜 영향이 갔냐 하면 이 7.7이 일어났는데 지표면에서 굉장히 낮은 위치에서 벌어지면서 이게 이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럼 파장이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1분 동안 진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크게 잡아봐야 한 4 정도입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무슨 여진은, 제가 그날부터 오늘까지 지진 기록을 뽑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진 기록이 있죠. 그러면 태국 안에는 지진이 일어난 데가 이 북쪽 미얀마 근경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2.4 뭐 이런 게 일어납니다. 자, 제가 이렇게 28일부터 29일까지 쫙 뽑아 봤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태국에서 여진이 일어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전부 다 미얀마 국경이에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치앙마이까지 방콕에서 서울에서 신의주 거리예요. 여러분 28일 날부터 29일 사이에 한국에서도 지진이 있었어요. 2.5짜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제주도하고 전라남도 그 사이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그거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제주도에서도 못 느낍니다 이거. 근데 무슨 여진이 와. 태국 SNS도 막 그 얘기 해가지고 우리 집 애가 놀래고 그랬는데 물 떠놓고 자꾸 그럽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조금 있다가 얘기를 드리고 말 안 되고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제가 토요일날 간만에 엠쿼티어를 갔다 왔습니다. 평소에 안 갑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냥 이날은 BTS 타고 갔습니다. 일요일 같이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밥도 먹고 옷도 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BTS 다녔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바로. 지금 보시면 어디 부서진 데가 있습니까? 없죠. 여기 공사 현장이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 부서졌습니까? 없잖아요. 엠쿼티에 가시면 1층에 고메마켓 들어가는데 앞에 보면 가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요 가게가 있는데 요 가게가 바나나 튀김하고 고구마 튀김 이런 거 파는 데입니다. 요 바나나 튀김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길거리에서 먹는 바나나 튀김보다 이 집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가시면 꼭 다른 거 먹지 마시고 여기 한번 가서 드셔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픽시 갔다 왔습니다. 픽시 갔다 왔는데 뭐 픽시 아무 문제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건너편에 로타스 보시면 육교도 뭐 부서진 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이 토요일 같았습니다. 오늘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 이틀 지나니까 이제 안전하다 생각했는지 다 나왔어요. 그래갖고 여기 지금 스웬슨 아이스크림 가게 보시면 꽉 차 있습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제가 앵커티에 갔다가 그날 올라오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건설 현장에 건설을 하고 있죠. 여기 뭐 손상난 거 하나도 없죠. 건물이 무너진 건 감사원 건물인데 그거는 공사를 하다가 무너진 겁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부실공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실제로 그 시공사가 중국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 회사를 지금 감사합니다. 부실공사라는 얘기가 오늘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건공사들이 부실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dom숙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 시나까린으로 쭉 내려오다가 우dom숙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또랑이 있습니다. 또랑에 지금 아직도 공사하고 있어요. 그 공사를 제가 태국 왔을 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다 완성됐다고 오픈을 했는데 무너졌어요. 그럼 다시 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건공사하면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왜? 돈 떼먹고 계속 건설기간 늘리거든요. 당시에 방콕에 건설 중인 게 몇 개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무너진 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그 정도 진동에 무너진 거는요 그냥 이상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7.7의 강진이 방콕에서 났으면 이거 다 무너져야 돼요. 왜? 방콕은 태풍도 안 오고요 지진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쫄라롱콘 대학 교수님께서 그 교수님 태국 동료들이 너무 걱정을 하길래 그걸 안정시켜주는 걸 우리 교수님이 하고 있어요. 왜?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이해를 해요 제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뭐 보여드리냐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집하고 안전하지 않은 집하고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오늘 방금 전, 네, 저녁에 한 8시쯤 돼서 내려가서 저희 집 2층 주차장을 찍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게 기둥이고요. 위쪽에 보시면 이 천장을 좀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장을 보시면 시멘트 막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잘 보시면 크랙이 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크랙이 난 데가 하나도 없죠. 여러분들 SNS 보는 거하고 영 다르죠. 크랙이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건설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크랙이 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걸 일부러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게 태국 콘도입니다. 태국 콘도가 한국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툭 튀어나왔죠. 지금 여기에 기둥입니다. 앞에 주차장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기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꺾여 있죠. 이게 기둥입니다. 지금 앞에 보셨던 요거 기둥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기둥입니다. 이거 꺾인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빌트인으로 만들어놨죠. 왜 이걸 빌트인으로 만들어놨냐? 이게 푹 꺼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팁이 있는 위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둥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죠. 그래서 컴바인을 할 때 이 기둥은 못 붓습니다. 기둥 이외의 거는 부셔도 됩니다. 자, 요것도 보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요게 기둥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크랙이 많이 생기냐면 지금 이 기둥과 여기 벽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둥을 만든 다음에 벽을 붙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크랙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 크랙은요, 지진 아니고라도 생깁니다. 제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게 되면 임대를 안 놓고 직접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달도 안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집을 계속 방치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춥습니까? 덥습니까? 매우 더워요. 그러다 보면 이 크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면 한 1년쯤 지나면요, 어느 집이나 크랙이 조금씩 납니다. 그러면 이 AS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AP 같은 경우가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 내에 생긴 것들을 한 번에 다 고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전화해서 그거 지금 고치지 말고 1년째 되는 때 더 생길 수 있으니까 더 생겼을 때 한꺼번에 싹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집은 좀 가격이 비싼 집입니다. 그래서 도배를 다 해놓은 거거든요. 자, 도배를 해놓으니까 이 큰 크랙 빼고는 나머지 크랙이 없죠. 이게 왜 크랙이 적게 보이느냐? 우리가 이제 빌트인을 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무런 손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벽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손상이 갈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장품 하나 안 넘어졌다고. 그런데 우리가 SNS 보면 집이 막 부서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보시면요, 도배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집이에요. 자, 근데 그게 무조건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게 뭐냐면 페인트하고 바깥에 벽하고 사이에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페인트를 굉장히 두껍게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 완벽하게 크랙이죠.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것도 페인트가 굉장히 두껍죠. 이 크랙이 나면 이 페인트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겁니다. 이 페인트를 잘 바짝바짝 안 말려갖고 바른 데는 오래되면 공간이 생겨갖고 우수수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마치 폭탄 맞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크랙이 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천장을 잘 보십시오. 천장을 잘 보면 크랙 하나도 없다라고 했죠. 지금 보시면 크랙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크랙이 없어요. 제가 더운데 방치해 놓으면 크랙이 생긴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도 크랙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요걸 보시면 많이 손상돼 있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 안에 색깔하고 밖에 색깔이 다르죠. 잘 보면 안에 색깔하고 밖에 색깔이 다르고 여기 보시면 공간이 있죠. 분리가 되어 있다는 거 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벽을 만들고요, 그 위에다가 공구리를 친 겁니다. 외벽을 공구리를 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구리 쳐놓은 게 크랙이 나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웠을 때도 왜 크랙이 나냐면 그 외벽이 철근이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떨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도배를 해놓거나 빌트인을 해놓으면 그 잡아주기 때문에 잘 손상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가격이 싼 집은 도배를 할 이유가 없죠. 왜? 나중에 팔 때 그 보수를 한 다음에 싹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라 벽지 싹 발라서 팔으면 되니까. 그래서 다 보면 그냥 페인트 칠해는 벽이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벽면 그리고 천장 이런 데서 툭툭툭툭 그것들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아무래도 좀 오래됐거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마감할 때 제대로 잘 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보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전문가들이 와서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날하고 그 다음날 대부분 와서 진단을 다 하고 갔을 겁니다. 콘도에서 그걸 안 했다라고 하면 정말 오래된 콘도구나 그럴 겁니다. 그 오래된 콘도들도요, 무너진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SNS에 나오는 콘도들이 똑같은 콘도들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파코 오리진 통로, 그 다음에 팔랑까오의 아이데오 모비 팔랑까오, 그 다음에 라프라오의 라이프 라프라오 밸리. 그 라이프 라프라오 밸리가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래쪽 기둥이 터져 나갔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위에 하중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기둥이 터져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집은 피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진동이 이렇게 느리게 생기면서 아래층보다 위층이 훨씬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래층이 그렇게 터져 나갔다는 거 하중을 못 견디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대부분의 콘도들 보면요, 아래층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올라가셔서요, 피트니스 센터나 또 꼭대기층에 보면 라운지 있지 않습니까? 그 라운지에 가보면 전부 다 인테리어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인테리어가 떨어지고 기둥이 부서지고 한 게 있나 보시면 돼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별 문제 없는 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건 그 시공사에서 만들 때 부실공사 나오는 겁니다. 다. 왜? 다른 콘도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집에 이렇게 벽면 떨어져 있다라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세히 보면 이게 구조적 손상인지 안 손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시설가 사람 올려 보내서 이렇게 보면 다 알아요. 오히려 원래 크랙이 있던 집들 있지 않습니까? 1년, 2년 지나가지고 AS 기간 다 끝난 집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공짜로 보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놀래느냐? 경험을 안 해서 그래요. 제일 놀래는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입니다. 유럽 사람은 무슨 세상이 망가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타일이 다 있죠. 이런 데는 깨끗하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같은 층입니다. 아까 크랙이 있던 거하고 같은 층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엘리베이터 쪽도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탱을 해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서 아주 큰 피해를 봤다면 이것도 뒤틀려야죠. 네, 여러분들 지금 수영장 보시면 이 끄다고 물을 꽉 채워놨습니다. 사람만 들어가도 이게 넘쳐요. 넘치면 밑에 이렇게 물이 빠지는 공간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게 진동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바깥으로 나가겠죠.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못 나가고 이게 공간이 있어요. 이게 벤치가 있습니다. 벤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쪽으로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요 아래쪽이 다 작살이 났겠죠. 근데 제가 이 콘도를 팔아보지만 7층에 수영장 있는 것보다 꼭대기층 수영장 있는 거 선호하시잖아요. 그리고 벽에 바짝 붙여서 짓는 거 선호하시잖아요. 바짝 붙여서 지어서 평소 같으면 사람이 들어가면 밑으로만 쫄쫄 내려가겠지만 지금처럼 출렁출렁거리면 바깥으로 나가지 당연히. 그런데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바깥으로 나가서 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있냐고요. 겪은 사람은 힘듭니다. 저희 집 애가 그날 제가 일하러 나가 있는 바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지진을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못 탑니다. 오늘 장보러 갔다 와서 엘리베이터를 혼자서 타고 올라가다가 무서워서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울고 있더라고요. 트라우마 때문에 울고 있어요. 처음엔 집에서 안 자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설득을 했어요. 나가본들 실제로 또 일어나면 나가면 더 위험하다. 지금 보면 거의 손상이 안 됐지 않냐 우리 집은. 그러니까 집이 더 안전하다. 그러고 집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그건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엘리베이터 탈 때 이제 혼자 타려고 하니까 그 기억이 나니까 트라우마가 생겨서 엘리베이터를 저하고 같이 탑니다. 이제 제가 올려주고 내려가고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타려고 하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냥 자극적인 거 얘기하려고 그런 뉴스들은요, 여러분들이 걸러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이걸 재미로 보면 안 돼요. 제가 SNS 보면서 제일 한심한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평일에 일하고 열심히 돈 벌려고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저 관광지 가서 수영장에
얼굴은 성형수술 떡칠해가지고 가슴 수술까지 다 해가지고 비키니 입고 야 여기가 어떤데 그 부러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상한 애들인 거예요. 그런 애들을 왜 부러워하는 겁니까? 마치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나는 일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진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애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한국 사회가 제일 문제인 거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감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의미도 없는 거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조회수 뽑으려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정작 일반 사람들은 이제 평온하고 아무 그거 없어요. 제가 그 다음날 하도 연락이 많이 와서 집에 베란다에서 사진 찍어서 그거 올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연락이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좀 서운한 건 있습니다. 제가 관리를 다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관리해드리니까 연락 안 오시면 믿고 연락이 안 오시는 거니까 나쁜 일은 아닌데 정말 연락 안 오시던 분 연락 오셔서 자기 집 괜찮냐고 물어보려고 연락 오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제 괜찮느냐 물어보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집 괜찮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만든 겁니다. 그거 탓하지는 않겠는데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진 이야기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안 일어난 지진이지 않습니까?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이 한번 터지면 이제 내진 설계하겠죠. 이제 건설사에서 분양할 때 내진 설계했다고 그거 자랑하면서 이제 분양할 겁니다. 그리고 관공사도 이제 철저히 하겠죠. 터지면 예전에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 터지고 그러면서 그 뒤로 없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더 좋아지지 더 나빠지는 건 없다라고 보고요. 더 이상 불필요하게 이 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제가 받은 교훈은 역시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SNS는 인생 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바나나 튀김 가게 한번 드셔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